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올라서 드디어 종합주가 지수는 3,000포인트를 안착을 했고 글로벌 증시도 대부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는 기관들일 겁니다. 여태까지 동학개미니 하면서 하찮게 여겼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주도권을 받아들여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거죠. 이 원래 포모렐리라는 게 약간 조롱하는 뉘앙스의 표현인데 기관들이 이제 포모렐리를 하게 생겼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벤치마크도 못 따라가게 생겼으니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응이 안 된 시장인데요. 그럴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부인하면 안 되는 명확한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 들어갑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해소되었다고 했는데 실제 미국 시장 반응은 온전히 리스크온이라고 하기엔 좀 부담스러웠죠. 의회 시위대가 난입하여 셀피를 트윗하고 앉아있고 또 누구는 총에 맞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 블루웨이브 트레이드를 빗바라겠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용기 있게 품매도 치자고 외칠 수 있었는데요. 그거는 지수가 오르면야 당연히 델타로 먹는 거고 혹여 밀린다 해도 콜볼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풋이 살아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 묻지마 품매도 했던 날이었는데요. 근데 그거 말고도 어제 시장에는 좀 재밌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관들이 1조 원 이상 주식을 샀어요. 게다가 오전장에는 연기금이 나름 주식을 대량 매수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오후에는 연기금 주식 매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개인이 1조 1,800억 주식을 매도했는데 기관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땡겨버렸다? 참 대단합니다. 예. 더 대단한 거는 이 투기적인 개인 선물 매수 6천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이 선물 매매를 압도한 그런 선물 매수였죠. 참 대단합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코스피 시장을 리뷰해 볼게요. 원래 오늘 외국인은 현 선물을 동반 매도해서 지수를 까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초가가 갭상승이 나오면서 오케이 너희들 죽어봐라 하면서 외국인은 30분도 안 돼서 선물 4,000개를 때렸죠. 근데 어디서 나타난 개인인지 더 강한 힘으로 선물과 콜옵션을 사대면서 시장을 위로 당겼습니다. 이 로직이 좀 낯익은 시스템 트레이딩 로직인데 말이죠. 갑자기 몇몇 제아이 스타 플레이어들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이 돌아오셨나? 그분들 나이 좀 많으신데 이제 아무튼 간에 이 외국인은 처음에는 그래 410포인트 선까지는 봐주자 하고 나름 버텼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복병을 만났죠. 바로 오전장에 들어온 기관이 주식 매수였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차익이 소폭 플러스 비차익은 2,800 매도 이렇게 잡혀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리뷰가 중요해요. 오전 10시까지는 외국인 선물 매도 그리고 개인인 선물 매수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개인을 도와준 게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현금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를 배째라하고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도 소멸되었는데 무슨 명분으로 주식을 안 살 수 있겠어요. 자, 근데 기관이 주식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CD 주문으로 닥치고 생기는 거. 그러니까 오전 10시까지는 현물 고평가, 선물 저평가가 나오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기억하시다시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차익 매도 잔고가 쌓여 있어요. 이 정도 베이시스 악화로는 프로그램 매도 안 나오죠. 이렇게 기관이 시장 방향성을 위로 끌어주니까 결국 외국인은 11시 이후로는 아이고 내가 졌다 하고 선물 매도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가상으로 외국인이 선물 매도 4,000계약을 때렸다고 하지만 11시 이후로 선물 매도를 걷어내면서 그 다음부터는 선물 베이시스가 쫙 올라오립니다. 자, 선물 베이시스 올라오면 뭐가 나와요? 차익 매수 들어오죠. 그러니 시장에 얼마 더 롱을 집히겠어요. 기관이 날로 주식을 사지 또 프로그램 차익 매수까지 들어와. 오후에 연기금은 주식을 매도로 전환시켰는데도 그 모든 물량을 기관이 처음 매수했고 개인이 주식 매도까지 싹 받아 올렸으니까 오늘 시장 상승의 작품은 기관이 주도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도 시장을 헤집어 놓을 수 없었던 장인데 야, 개인이 선물 매수 이거 진짜 낯익은 로직인데요. 이 로직 너무 쉬워서 하여튼
영감님들이 돌아오셨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웬 큰 손인지 오늘 쫙 들어와서 오버나이까지 결정하셨네요. 야간에서 합성 선물이 3포인트 이상 올랐으니까 아주 훈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기관이 종합주가지수 3000을 종가상으로 기록하게 된 주포가 되어준 날이고, 개인이 선물 매수세가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를 이거 어쩌다 이긴 건지 아니면 진짜 이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긴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놀라운 날입니다. 현물 시장에 이어서 선물 시장에도 동학 슈퍼개미가 활동하는 건가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보겠습니다. 유럽 세션은 참 왕짜증이었죠. 일단 경제 지표를 보면 11월 독일 공장 주문은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전월비 2.3% 증가가 나왔고요. 유로존 소매 판매는 6.1% 감소가 나왔는데 이거는 심각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근데 오늘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적극적인 트레이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은 아무래도 닥스 지수 14,000포인트를 앞두고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위로 돌파하려고 하면 눌림이 나왔는데 독일 지수 옵션 만기가 다음 주라서 조금 어거지로 누르는 게 아닌가 싶었고요. 후지는 아시아 세션에서 아주 그냥 개슈팅이 나왔어요. 누가 뭐 대량으로 ETF를 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럽 세션 본장 들어서는 다이렉트로 드랍이 나왔습니다. 잠깐 반등 줬다고도 계속 밀려왔고 왕짜증이었죠. 물론 제가 장기 포지션 잡을 때는 뭐 가격 별로 신경 안 쓰고 잡긴 하는데 간만에 파운드로 환전해갖고 포지션 잡는데 이 첫날부터 S클래스 한 대 폐차시키고 출발하니까 좀 짜증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 뭐 시장 그렇고 나머지들은 보면 이 비달러들이 좀 비달러화가 박살이 났어요. 처음에는 엔화 부러지고 그다음 유로 미국 세션 들어가서는 그간 한참 달렸던 페소화까지 골고루 부러졌는데요. 그런데 구리는 올랐어요. 기름도 올랐고요. 자, 그러면 오늘 비달러 부러진 건 뭐냐 하실 수 있는데요. 통화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그냥 쫙 밀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유럽 세션은 수동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짚어볼 건 그래도 이 미국 국채와 유럽 국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 대세는 부정할 수 없다. 이 정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퀘스천 마크 하나 생기죠. 미국 국채가 밀리는데 유럽 국채가 안 밀린다? 이거 계속 쌓이게 되면 달러가 한 방 제대로 부러진 일이 나옵니다. 물론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로직으로 이게 실현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오늘 달러가 강하게 반등한 거는 통화옵션 만기라는 이유 그거를 제외하고는 달러 반등이 계속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시장이 항상 이 정해진 포뮬러를 갖고 움직이는 거는 아니에요. 아무튼 트레이더의 눈으로 제가 시장을 매섭게 노려보면서 계속 리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들어갑니다. 장 시작 전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컨센서스 80만 건보다는 잘 나왔어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런데 미국 지수 선물들은 조금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이 유럽 세션에서 계속 지수들이 못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은 계속 앞서 나가려고 했죠. 반면 다우는 참 약했는데요. 어제 워낙 랠리를 보여줘서 다우가 좀 쉬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어서 장이 열리면서 뭐 나스닥은 로켓 슈팅을 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뭐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빅테크 폭망각으로 계속 늘어났는데 이 뭐여 하실 수 있겠죠. 이게 뭐긴요. 시장이 그만큼 세다는 거죠. 정말 강한 겁니다. 그리고 0시에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표 57.2로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시장이 지표 보고 오른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표 때문에 올라왔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시장이 됐다, 리스크 온이다. 그동안에 못 채웠던 주식 비중 채우자 하고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재밌는 리포트가 있었죠. RBC에서 재작년부터 외쳤던 이 테슬라 숏 리포트를 꺾었습니다. 우리가 이 totally failed,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다고 했는데요. 네, 말이야 그렇지만 이 테슬라 숏들이들한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리포트였을까요? 그러니까 진작에 꺾지 좀. 근데 뭐 어쩌겠어요. 열흘째 테슬라가 상승을 했는데 대체 몇 더블이 난 건지요. 이게 마켓캡이 작을 때는 커버링 치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지만
마켓캡이 커지면 커버링 치는 게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숏을 한다는 건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식쟁이들이야 사실 롱바이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길고 긴 대세 상승장을 만나면 한참 벌 수 있고 또 벌 때는 멀티플이 크죠. 근데 이 파생쟁이들은 숏을 칠 수 있다는 엄청난 이 보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대세 상승장에 상승 찔끔 먹고는 아 이쯤 됐다 하고 꼭지하라고 숏 쳤다가 고생은 개 고생대로 하고요. 혹여 급락장이 와서 오예스 하고 숏을 쳐서 먹을 수는 있어도 급락장, 그러니까 진짜 인버스 제대로 질릴 장은 10년에 한 번 오거든요. 2008년에 숏 못 먹은 사람들이 2020년에 숏은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2030년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이 시골에서 텃밭 가꾸다가 아이고 곧버스 잡아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콜은 인내, 훗은 한방이라고요. 한방 이런 거 좋아하시면 오래 못 갑니다. 자, 결국 변동성은 오늘 아작이 났고요. 장중에 다우가 좀 약하긴 했어도 그래도 시장이 끝까지 강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면 뭐 빅테크 아주 훈훈했죠. 그리고 금융주도 훈훈하고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어도 뛴다고 이 에어비앤비 그래도 래시도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시장이 좋다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제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시장이 변동성이 죽어갈 것 같다는 우려예요. 최근에 내재 변동성이 일중 내리게 뭐 크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는데 이게 뭐 연초이고 주요 이벤트도 다 정리돼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변동성 점점 죽을 거예요. 그러면 추세 추종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살아있고 또 지수의 절대 진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챙겨 먹을 구석이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상승장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이 변동성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포지션 거래 외에는 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점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테슬라 숏돌이들이 항복 문서를 내밀었으니까 조만간 화려한 커버링과 함께 뭐 시세가 소멸될 것 같긴 하지만 테슬라는 개별 종목이 아니죠. 나름 라지캡이 되어 있고 또 S&P에 편입되어 있어서 이 무지몽매한 인덱스 ETF들이 매물을 받아줄 테니까 걔 잡주처럼 뭐 빵빵빵 급락 이런 거 안 나올 겁니다. 요컨대 우리 시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 시장은 이제 좀 재미없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하기 참 힘들죠.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지백 그 인덱스에 대해서 제가 뭐 롱콜을 했는데 이거 제가 ETF는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ETF를 광적으로 싫어하거든요. 뭐 ETF를 싫어하는 거는 뭐 개인이 취향상의 문제인데 그건 뭐 각자 이 후지 100 그 인덱스를 팔로우하는 ETF는 찾아서 한번 거래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선물 거래를 추천합니다. 그 한국에서는 한투랑 삼성선물 그 정도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삼성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삼성선물에서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포진 잡고 뭉개실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게 증거금이 세거든요. 그리고 변동성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 1억에 한 3계약, 4계약 그 정도만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오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아무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한 주가 마무리되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